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탐정진이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어떤 코너일까요? 이 시간을 특별하게 채워주실 분이 나왔는데요. 방송인 최영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그 뉴스 브리핑만 시킬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또 뭐 탐정진이 이걸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자, 탐정진이 최영진이고요. 정치 사회 이모저모를 파헤치는 탐정 예, 형진이의 활약 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특별한 정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문의 주시면 예. 제가 딱 그 차려놓고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깊이 있게 가는 건가요? 깊이 있게 갑니다. 예. 예. 그럼 좋습니다. 오늘 탐정진이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치르는 중 아닙니까? 네. 대선 주자 인물 탐구 시리즈 준비했거든요. 오. 그래서 적어도 금요일 이 시간만큼은 네. 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아하. 제 그 탐정진이만 들으시면 저 정치인의 걸어온 발자취 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치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 네.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탐정 진이가 주목한 오늘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 누굽니까? 바로 알려드리면 또 김 빠지고 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네. 우리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신인규 앵커 어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탐정이면은 탐정이 맞춰야지 왜 우리 보고 맞추라고? 재밌잖아요. 자, 힌트 드릴게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 대한민국 의사. 나 알겠다. 바로 그 나옵니까?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선생님 맞죠?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아닙니까? 예, 예. 교수. 교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최진봉 교수님 확실히 아니고 복라인인가봐. 아니고요. 예. 자, 개발자. 이런 맞춰야지 이제. 개발자. 예. 빌 게이츠. 이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그럼요. 예. 예. 제가 갑자기 이 귀한 죄송합니다. 아침에 빌 게이츠 발자취를 제가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2025년 현재 이 모든 예. 것을 해낸 정치인입니다. 이분 누굽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예. 예, 바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후보입니다. 저는 뭐 이미 답을 아는 그럼요. 상황에서 예, 그럼요. 이걸 살리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예, 탐정이시잖아요. 예, 아니 뭐 탐정이고 뭐 다 좋은데 예. 이 작가님이 오늘 저한테도 뭐 성대모사를 넣어놨더라고요. 그거는 박용식 앵커 시키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지금 저희에 대한 수준이 높으신데 저희는 그렇게 높게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앵커님만 가능하신 거고요. 네. 자,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지금 예. 대선 경선 4강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시는데요. 분석 네. 좀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만 들으시면 네. 안철수 후보의 걸어온 그 정치 여정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1962년생 올해 나이 63살이고요. 예.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생체의학연구소를 하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어허. 1995년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 기업가로 살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V3. 예. 자, 기업가로 잘 나가다가 이 대표직을 사임하고 미국에서 경영학을 또 공부를 했고요. 예.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이후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작가와 방송인 김재동 씨와 함께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유명세가 쫙 끌어오르기 시작해요. 이 청춘 콘서트 기억납니다. 네, 굉장히 기억나죠. 뜨거웠던 맞습니다. 열기가 있었죠. 자, 이런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뒤 4번의 국회의원, 2번의 서울시장 도전, 예. 이번을 포함해 3번의 대선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제3지대 중도층을 대표했지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보수 진영으로 들어왔고요. 예. 올해로 무려 정치 14년 차, 또 화려한 정치 경력의 소유자로 지금은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로 대권에 도전 중입니다. 야, 이분이니까 대선 도전만 이번이 4번째인데 예. 직업도 4개가 넘고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경험도 했고 예. 또 인기도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이게 많았어요. 다 누려봤습니다. 네. 안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정치를 말했던 안철수 후보. 예. 수십 년 정치 생활에도 진짜 한 번 대권 도전 못하는 정치인들 예. 정말 많거든요. 많죠. 안철수 의원 그만큼 정치적 입지 단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치권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신인규 앵커에게 또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철수라는 그 이름
언제 처음 딱 각인이 되셨는지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 무릎팍 도사 때 빵 뜬 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네. 무릎팍에서 뜬 건데 사실은 이분이 그 전에도 그 뭐 백신 배포 네. 또 뭐 의사 출신이면서도 사회공헌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좀 인지도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전부터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무릎팍에서 뜨고 나니까 그렇죠. 새정치 열망, 뭐 삼지대 열망 이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열풍 불었죠. 정치권에서 이제 러브콜도 안철수 많이 현상. 가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현상을 만들어낸 분인 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간 안철수 첫 번째 변곡점 네. 바로 무릎팍도사 출연입니다. 어허. 자, 그 탐정진이가 주목한 포인트 나가는데요. 인간 안철수에서 정치인 안철수로의 첫 번째 변곡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MBC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도사 출연인데 여러분도 이제 요거 방송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기억을 2009년 6월로 돌려야 됩니다. 어허. 안철수 의원은 당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요. 공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서 MC 강호동 씨가 당시에 좀 어리둥절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의사이자 교수이자 기업인이라는 인간 안철수의 삶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고요. 예. 실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안철수 의원의 이제 여정을 좀 준비하면서 그때 영상을 다시 봤어요. 아 다시 돌려보셨어요? 다시 돌려봤어요. 예. 그때 말씀 훨씬 더 잘하셨어요. 아 달변가. 달변가. 예. 막 술술 나오더만. 술술술 예, 나오고. 예. 아니 그래서 그때 그 예능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막 그 저도 기억납니다. 안철수 나온 무릎팍 도사 봤어?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도 나고요. 네네. 방송에서 특히 컴퓨터 백신, 예. 이 V3 무료 배포, 또 사회공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심장 부정맥을 연구하던 그 청년 안철수 디스켓을 검사해서 그 당시에 플로피 디스켓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예요. 어허. 누구도 이제 그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 지하철을 타면 디스켓이 깨진다. 아하. 바이러스가 예. 사람에게도 옮긴다. 어허. 예, 되게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잘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 예, 전공 실험을 더 잘하고 싶어서 컴퓨터 공부를 했던 이 안철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예. 1988년 6월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백신이란 이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컴퓨터 백신 기업들은 1987년 만드는데 안철수 백신은 1986년 개발돼서 세계 최초입니다. 이야. 그 뒤로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혼자서 예. 만든 백신을 또 무료로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낮에는 의사, 밤에는 백신 제작자로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1995년 3월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하고 그때부터 기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의사에서 기업가로 이제 그렇죠. 변신을 하는 변곡점이고요. 예. 근데 한편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게 군대를 갈 때 아침까지도 백신에 그 몰두하고요. 맞아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갔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해가지고 예. 조금 그때 저는 갸우뚱은 했어요. 맞아요. 아무리 집중하더라도 네. 군대를 가는데 그렇지. 이거는 말을 안 진짜 한다. 큰일 나죠. 요거 조금 의심이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안철수 예. 의원이 그때 의대 학창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간 거거든요. 네. 이 무릎팍도사 보면은 막 얘기하다 갑자기 화면이 슬로우로 전환되면서 액션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3, 2, 1 원, 액션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군대 가는 날 아침까지 백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 PC 통신으로 보내고 예. 허둥지둥 지하철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내무반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헤어진 얘기를 막 하다가 예. 아 맞다 나 군대 간 거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예. 그 아내분도 굉장히 좀 서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 관련해서 미국 맥 IP사로부터 이제 $10,000,000의 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예. 이를 거부했다는 발언은 또 감동을 낳았고 무릎팍도사 출연 이후에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안철수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서 네. 안철수 의원은 젊은이들의 그야말로 멘토로 급부상을 했고요.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예. 그때부터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안철수 의원의 청춘 콘서트 네. 이 대담식 강연 형태로 진행되는 토크쇼였는데 당시에 이제 박경철 의사 그리고
법륜 스님이죠. 그리고 스님. 조국 서울대 교수 예. 윤여준 전 장관, 방송인 김재동 씨 등 초대 손님과 함께 여는 형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층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뭐 위로도 많이 주고 또 청년들의 멘토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고 고민 끝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네네. 뭐 다소 이제 간본다 해가지고 간철수라는 별명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그 당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35%, 네. 2위인 나경원 의원을 2배 이상 또 제치기도 했는데요.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시민운동을 한 박원순 변호사와 만나서 17분 동안 대화하고요. 박원순 단일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발언 보면 오늘 존중하는 동료이신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서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 출마 안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이 되셔서 그 뜻 잘 펼치시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좀 감동도 주고 또 극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철수 열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올 것이 왔다. 그 변화의 요구가 안 교수를 통해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이전까지 단일화 이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5%에 불과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서 최종 당선이 되는데 그 후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될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죠. 적이 없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만 달릴 것 같았던 안철수 의원 많은 위기를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정치인 안철수의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2011년 철수 정치의 시작인데요. 제가 주목한 안철수의 두 번째 변곡점. 철수가 철수했네. 나는 말을 낳은 2011년 시작된 안철수의 철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치로 갔다가 간보기 정치, 그다음에 철수 정치 이렇게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정치 이력에서 사퇴가 상당히 좀 빈번했습니다. 중도 사퇴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2012년 대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2022년 대선까지 4번의 사퇴를 했죠. 많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매번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2년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서 난관을 빚다가 후보 등록일 전날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아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까지 안철수의 두 번째 철수였죠.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두 번째 철수가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에 안철수 후보 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지만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2012년 7월 정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하고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12월 6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철수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또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철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 번째 철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고요.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고 여론조사에서 패하면서 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오세훈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게 아마 2012년 대선 때 선거 운동 안 도와주고 미국으로 갔던 그 이미지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저는 딱 하나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누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 야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철수는 2022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최대 1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이슈에 좀 놓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사전투표일 전날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조건 없는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주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으로 단일화 합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 깃발을 중도에 내림으로써 철수 정치인 이미지를 상기하게 됐습니다. 예, 신인규 아침 저널 일부 탐정진이 최영진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변곡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정치인 안철수의 세 번째 변곡점 2022년 보수 진영으로의 합류입니다. 어허. 예, 제가 주목한 세 번째 변곡점인데 예. 2022년 3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보수 진영으로 합류하게 된 시점인데요. 예.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인수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했고요. 예. 2022년 4월 18일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두 대표는 합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제3지대 실험은 끝이 났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예. 거대 양당 체제는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저 때는 이제 이준석, 안철수 그 두 정치인의 뭐 어떤 뭐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뭐 예. 이준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좀 공격하면서 서로 좀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당시에 또 손을 잡다가 또 지금은 또 대선을 경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 중도가 보수로 보수가 중도로 이렇게 서로 체인지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는 이 폭넓은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겠다면서 이준석 후보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오늘 그 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또 대담을 예.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 안철수 오늘 후보 이야기를 좀 길게 해 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4강에 들어갔습니다. 예. 좀 앞으로 4강에서의 이 경쟁 우리 최영진 씨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4강에 올라가게 된 큰 요인 자체는 뭐 나경원이 아닌 안철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뭐 지지층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많다라고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탄핵 반대파였던 김문수, 홍준표가 표를 좀 나눠 가지면서 네. 나경원보다는 이제 안철수로 표심이 좀 흘러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하고 이제 탄핵의 강 넘자라면서 약간 중도층의 입장을 좀 견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또 중도층에게 어필은 좀 강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홍준표의 이제 그 너무 이제 딱 공고하게 좀 자리매김한 게 있어서 그 당의 민심, 그렇죠. 당심. 그거를 좀 뚫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의원 새정치로 출발해서 여러 차례 철수를 거듭하다가 이분이 이제 마라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끈기, 지구력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까지 정치를 오래 해 오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탐정진이 준비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관심, 애정 뭐 좀 더 높아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애정이 높아졌냐고요? 관심.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잘 전달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애정이 녹아든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정치 여정을 좀 많이 탐구를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던 것들은 확실히 좀 유행어가 많고 여러 가지 화제가 많이 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선 후보로 거듭난 것 같고 특히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간철수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찾으면서 다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또 하셔서 이번에는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빈센트님께서도 응원의 후원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우리 탐정 진이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인데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금요일마다 탐정 진이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의 탐정 진이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